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와 강풍 탓에 산불 확산도 빠르고 진화도 쉽지 않은 데다 추가 산불 위험도 최고조에 오른 상태입니다. 박시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가주 소노마 카운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어젯밤 9시 30분에 발화된 산불은 불과 수시간 만에 무려 10,000에이커를 전소시켰습니다. 500여 명의 소방관이 긴급 투입됐지만 오후 4시 현재까지 진화율은 0%입니다. 헬즈버그와 게이서빌 지역 등 주민 2,000여 명의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알렉산더와 클로버데일 통합교육구 등 인근 8개 교육구도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산불 발생 지역에 연방재난관리청에 긴급 예산 투입을 발표했습니다. 산불은 남가주 지역도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경 샌버나디노 국립공원에서 시작된 산불은 현재까지 850에이커를 태웠고 진화율은 0%입니다. 40가와 138번 사이 18번 하이웨이는 폐쇄됐습니다. 앞서 발생한 팰리세이즈 산불은 4명의 부상자와 8채의 집이 파손된 가운데 진화율 5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글락과 엔텔로밸리 지역 등에서도 크고 작은 산불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주 들어 계속 이어지는 고온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이 삽시간에 번지면서 산불 진화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센타애나 바람은 이번 시즌 들어 가장 강한 상태로 시속 40-50마일의 돌풍을 동반한 바람이 남가주 전역에서 일 전망입니다. 국립기상대는 오늘 새벽 5시를 기해 산불주의보를 발령했으며 주의보는 내일 오후 5시까지 지속됩니다. 산불 위험이 높아지면서 강제단전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북가주 PG&E가 18만 가구의 강제단전을 시행했고 남가주 에디슨사도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 7개 카운티 30만 8천여 가구의 강제단전을 경고했습니다. 이 밖에 샌디에고 전력당국도 2만 4천여 가구의 강제단전을 예고하는 등 캘리포니아 전역 100만 명 이상이 강제단전 영향권에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LA시가 한인 장의업체인 대한장의사의 시신 처리 관련 영업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대한장의사 측은 시정부의 행정명령을 수용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대한장의사는 지난 5월 LA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받은 일체의 장례 서비스와 화장 등 시신 처리를 할 수 없다는 행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장의사 측은 LA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3명은 지난 15일 재심 청구 심리에서 전원 일치로 대한장의사 측의 이의 제기를 기각했습니다. 또 대한장의사의 카타리나 소재 채플 건물과 부지 내에서 일체의 장례 서비스를 금지한다고 명령했습니다. 건물과 부지 내에서 시신 방부 처리, 보관, 화장, 시신 처리 등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대한장의사 측은 시정부의 행정명령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행정명령은 부당한 것으로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교민 여러분에게 동포사에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모든 것은 변호사한테 의뢰해서 어플라이 하기로 했으니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행정명령에도 장례 관련 영업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시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접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카타리나 소재 실내 납골당과 야외 납골당 등은 규정 준수를 전제로 유지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LA 조닝국은 지난 5월 대한장의사의 채플 건물 부지에서 위법적인 영업을 해왔다며 공청회를 거쳐 새 조건부 사용 허가를 승인받지 않는 한 장례 관련 행위도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한장의사는 그간 편법적인 야외 납골당 확장과 화장터 시설 운용 등으로 지역 주민들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 무허가로 확장한 납골 시설이 적발돼 철거 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진료를 통해 받는 처방약은 일반 상비약에 비해 효과가 빠른 편입니다. 하지만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복용할 경우 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번 주말 처방약 오남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특별한 행사도 열립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료와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처방약. 하지만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를 복용할 경우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짐작 가는 병명이 이걸 거라고 생각하고 증세로만 봐서 내 증세가 이랬으니까 저 사람도 증세가 이러니까 똑같은 약으로 될 거다라는 잘못된 판단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환자마다 체질과 면역 시스템이 다른 것이 처방약을 공유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내 체질이랑 상대방의 체질이랑 자기의 면역 시스템이나 알러지 반응의 시스템이 다 틀리기 때문에 처방약을 공유하거나 타인에게 권하는 행위는 특히 아시안과 히스패닉 커뮤니티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족분들이나 아니면 친구분들이랑 나눠 드시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저희 동양인이나 아니면 히스패닉 컬처. 약물을 남용하거나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습관적으로 복용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몸에 내성이 생겨 더 이상 약물이 효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5mg이 안 듣는다고 10mg, 15mg 늘다 보면은 그러니까 약을 위험할 정도로 남용을 하게 되고 처방약은 올바른 복용 방법이 뒤따를 경우 가장 큰 효과를 냅니다. 이처럼 약통에 적힌 날짜를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복용이 끝난 약물은 집에 보관하기보다 올바르게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거나 이제 먹지 못하는 약들을 그냥 변기통에다 넣어서 버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환경도 오염되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효기간이 지난 처방약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오는 토요일 열리는 처방약 수거의 날 행사는 약물 중독을 예방하고 안전한 처방약의 수거를 위한 취지로 개최됩니다. 약품 취급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처방약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LA 시정부와 함께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KYCC는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210파운드의 처방약을 수거했습니다. 약물 오남용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집안에 남아있는 처방약이 없는지 한 번씩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한인사회 주요 조경 사업을 위한 예산안이 LA시 경제개발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2주 뒤에 치러지는 시의회 전체 표결에서도 문안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당 사업은 올림픽 블러버드와 샌마리노 스트리트 사이 놀만디 애비뉴의 한 블락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완공되면 다올정과 한인 노인 커뮤니티 센터를 잇는 타운의 대표 녹지 공간이 생겨납니다. 게이트웨이는 놀만디와 올림픽 교차로에 큰 아치형 구조물을 세우는 프로젝트로 마당과 게이트웨이 사업에 각각 360만 달러와 110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다. 시의회 산하 경제개발위원회는 이 밖에 피오피코 도서관 주차장 부지를 미니 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417만 6천 달러의 예산도 함께 승인했습니다. 단 일각에서는 미니공원 건립으로 인해 한인타운 유일한 녹지 공간인 세라노 윌셔 광장이 철거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많은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미국에서 1년간 취업할 수 있는 OPT 제도를 활용하고 있죠. 그런데 향후 OPT 심사가 크게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지난 1일 미국 대학과 대학원 졸업 유학생들의 OPT와 관련해 강화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기업에 취업할 경우 전공 과목과 업무의 연관성을 엄격하게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 지침이 전공 과목과 업체의 연관성을 따졌다면 이제는 실제로 OPT 취업자가 맡게 될 직무의 연관성을 더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앞으로 OPT 관련 규정을 추가로 개정해 심사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OPT 유학생을 채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민 변호사들은 새 규정이 적용되면 OPT 거부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잉글우드 클립스 지역에 추진 중인 대형 아파트 개발건을 두고 시의회와 타운 주민들의 대립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인구 과밀과 삶의 질 저하 등을 우려하는 한인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제2사 뉴욕 KBTV 박정우 기자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주민 대표들이 잉그루드 클립스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버겐 카운티 법원은 아파트 단지 건설에 힘을 싣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 한인 주민들은 대형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급작스러운 인구 증가, 재산세 인상 등 많은 문제와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공화당 측과 민주당 측의 의견도 팽팽히 맞서는 상황입니다. 주민대표 측은 양당에서 합의한 시정부 주도의 개발 계획을 민주당이 뒤엎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발자들에게 먼저 접근해서 아파트 건설을 허락하는 쪽으로 이면 협상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학생을 보내는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퀄리티, 클래스의 퀄리티가 떨어질 것이고 또 그렇게 과밀화가 되고 주민대표 측은 지역법정에서는 패할지라도 연방법원까지 끌고 가서라도 지켜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공화당 시장이 807번 애비뉴에 아파트 개발이 가능하도록 변경해 주었다는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며 현재 상업지역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민주당 시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박명근 시의원을 비롯 공화당 측에서 뒷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냐는 발언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주민대표 측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다며 한인 시의원들을 향해 주민의 뜻을 대변해주는 진실한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잉그루드 클립스의 아파트 단지 건설에 대한 이견은 한인 사회의 문제가 됐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LA 초형사관과 코트라, 잡코리아 USA가 공동으로 다음 달 1일부터 4차례에 걸쳐 해외 취업을 원하는 한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취업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취업 세미나는 J1 비자로 미국 기업에서 인턴을 하고 있거나 F1 비자 유학생으로 인턴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이 과학 혁신성을 평가한 세계 혁신 대학 순위에서 5년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로이터가 발표한 혁신적인 100대 대학 순위에서 2순위는 MIT, 3순위는 하버드가 차지했으며 나라별로는 미국이 46개 대학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은 6개 대학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7%포인트나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퀴니피엑 대학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워런 후보는 28% 지지율을 획득해 21%로 나타난 바이든 후보에 크게 앞섰는데 이는 표준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차이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연방 기준금리 인하가 한 차례 더 이어진 뒤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투자자 노트에서 연준이 오는 29일과 3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0.2%의 금리 인하에 나서겠지만 추가 인하에는 선을 그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테슬라의 미래형 문손잡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운전자가 숨졌다며 유족들이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테슬라를 운전하다 사고 이후 화재로 숨진 운전자의 유족들은 경찰들이 자동차 문손잡이가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아 구조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테슬라의 손잡이는 전자키와 접촉했을 때만 밖으로 돌출되는 구조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